무엇보다 회의를 거쳤음에도 역사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교재에 실린 이유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 역시 신장관과 마찬가지로 뉴라이트 사관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 기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교재를 만드는 현직 군인과 군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상명하복식 체계가 강한 군 특성상 집필 과정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토론 및 수기 과정은 생략된 채 현재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뉴라이트 성향을 고려하여 집필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신장관은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는 최고 일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본 침략을 정당화하고 일본의 시종일관 저자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병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으로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란 내용을 교재에 떡하니 적어놓은 것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다오이다오,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버젓이, 그것도 현 일본 정부의 입장과 똑같이 독도가 영토 분쟁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국방부가 군인들을 교육하는 교재에 말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 영토인 독도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임을 국제사회에 말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 인정받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속셈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우선 자국민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부터 해마다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방위백서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2019년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을 두고 자국 영공 침범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적시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독도 침탈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내년 예산 27억엔을 독도 홍보에 책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국내와 국제사회 모두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임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야욕을 이처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데도 우리 국방부는 마치 이런 일본을 대변하듯이 우리 군 교재에 독도 영토 분쟁 중이란 표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다 교재 속 11개의 한반도 지도 전체에 독도를 단 한 군데도 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토 분쟁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친일적 관점을 가진 극우의 시각에서 독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 것입니다. 군 교재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독도 내용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나치게 친일과 반공을 강조하는 뉴라이트 사관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먼저는 북한을 오로지 적대적으로만 기술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국방부로서 안보적 차원에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을 명확히 경계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북한이 우리의 동포이자
통일을 함께 이뤄야 하는 한민족임도 또한 언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국방부 교재가 친일 반공을 표방하는 뉴라이트 사관을 바탕으로 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일본의 뜻에 반공이라는 포장을 씌워 우회적으로 동조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공을 앞세운 이승만의 업적만을 부각하고 미화하면서 4.19 혁명을 유발한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나 4.4 오입 개헌 등의 부정부패 및 6.25 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같은 이승만의 과오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공에 맞서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의미만 강조해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를 왜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억지로라도 이승만을 교재에 담고자 했다면 다른 독립운동가분들을 다 넣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독립운동가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김구 선생님은 넣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구 선생님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극우 안두희를 시켜 제거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더욱이 이상한 점은 수구보수들은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거나 대립한 자들, 그리고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을 총칭하여 빨갱이라고 하는데 민족의 반역자 안두희에게는 왜 빨갱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결국 자신들이 김구 선생님을 제거했기 때문에 안두희를 빨갱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이 되시나요? 또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일본을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로만 언급하였고 일본과의 역사 및 영토 문제에 대한 내용은 일절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동맹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거 일본 제국의 한반도 침략과 수탈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일본이야말로 한반도를 공격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한반도를 위협할 세력 중 하나인데 이를 빼놓고 일본과의 화합만을 언급하는 것은 반쪽짜리 교육일 뿐입니다. 이렇게 군 교재가 너무 대놓고 뉴라이트 사관을 토대로 편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대통령과 국방부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교재 전량 회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재 논란이 불거진 날 국방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영토 분쟁을 언급한 것이라며 주어를 제대로 보라는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입장에서 독도 영토 분쟁을 언급한 것이기에 더더욱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심상치 않아지자 윤 대통령이 문책을 하니 그제서야 신원식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이렇게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결국 국민 여론과 저항이 없었다면 대통령도 국방부도 논란이 된 교재를 그냥 두었을 것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데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결국 윤 대통령의 역사의식 또한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잠깐의 폭풍우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뉴라이트 사관이 뚝뚝 묻어나는 교재를 만들고 발행한 책임자가 국방부 신원식 장관이라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신 장관의 행적이 친일파, 뉴라이트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관 임명 전부터 민족 반역자 이완용과 군사 쿠데타에 대해 우호적으로 표현하고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행복했겠나라는 뉴라이트적 발언으로 논란의 화두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을 관리할 국방부 장관이 될 사람이 일본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은 애초에 심각한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더욱이 신 장관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홍 장군 흉상 철거 이슈에 불을 붙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 무력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일조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외려 대한민국을 안보 위험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이렇게 친일과 반공을 오남용하여 자기 정치를 하던 신 장관은 이번 군 교재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서 본인이 뉴라이트이자
친일파임을 증명한 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방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게 윤 대통령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신 장관과 국방부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만 본인이 임명한 장관이 벌인 일임에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말로만 엄중 조치하라면서 막상 신 장관의 책임을 물은 그 당일날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당당히 신 장관을 경기도 전방부대 방문 행사에 대동시켰습니다. 게다가 더더욱 황당한 점은 군 교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안보전략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 회의를 수차례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지적이나 시정 요구도 없었으면서 지금에 와서야 국방부를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년 총선을 의식해 어영부영 문제를 수습하려는 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회의를 거쳤음에도 역사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교재에 실린 이유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 역시 신 장관과 마찬가지로 뉴라이트 사관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 기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교재를 만드는 현직 군인과 군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상명하복식 체계가 강한 군 특성상 집필 과정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토론 및 수기 과정은 생략된 채 현재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뉴라이트 성향을 고려하여 집필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신 장관은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는 최고 일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본 침략을 정당화하고 일본의 시종일관 저자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국제적인 분쟁이나 전쟁으로 인해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될 경우 이들은 아무 개념 없이 찬성할 것이 불보듯 뻔히 보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국민과 나라의 안녕과 안보를 맡겨야 한다니 너무나도 분합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입히고 있는 윤 대통령과 신 장관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특히 막말 파문에도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한 신 장관에게 겉으로만 책임을 물으며 감싸고 돌 게 아니라 반드시 파면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에 잠식해 있는 뉴라이트와 친일파에 대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싸워서 그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